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0.75%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5bp라 그래요. 75bp를 올렸는데 또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우리가 벌벌 떨고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등. 자, 보세요. 이렇게 반등.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코인 역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근데 그 과정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의 1분봉을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어떤 반응인지 알 거예요.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어떤 우려, 안 좋은 발언들을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치가 75bp였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PI 때도 그렇고 예상치 부합 같은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5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75로 오피셜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안도 랠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이런 불확실성 해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떨어졌을 때 이 구간 있죠. 떨어졌을 때 2267 정도까지는 갔는데요. 다른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로 2220 뭐 2235 그다음에 선물은 뭐 2176 뭐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K를 깨지 않았다는 거. 저는 여기서 좀 어떠한 거를 좀 느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빔 때죠. 이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루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지지선이 다 깨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받다가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하면서 쭉쭉쭉 내려갈 때 이 지지선들이 매물대가 다 안 먹혔단 말이에요. 이 6천은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그걸 쭉 깨면서 내려가니까 다음 구간은 3천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것도 지킬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결국은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가정들이 있었냐면요. 지난 상승장 때 있었던 고점, 그러니까 한 19,60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9,000 이거는 800이네요. 거래소만 좀 다른데 19,600에서 한 19,800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고점을 깰 것이다. 여태까지는 사이클상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그 새로운 사이클의 저점이 지난 사이클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깰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이거 휩소 정도는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계속 꾸역꾸역 안 깨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75bp 예상치 부합이라는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떴냐면 4시간 봉에서 코인베이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또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여기를 돌파하고 계속 간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올라간다 뭐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뭐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나왔던 구간이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기적으로 되게 좋은 저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금리에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은 또 뭐 FOMC니 뭐 또 금리 인상을 얼마가 될 거니 계속 이거를 고민하고 하다가 좋은 자리를 많이 놓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주요한 구간이 있으면 좀 머리로 매매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매매하면 그때는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다시 18K가 보이고
그리고 18K를 가면 16K가 보일 거고, 그럼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결국 매수 못하고 오르면 이거 기술적 반등이니까 추가 하락 조심해야 된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30%를 남겨놓은 거 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는 20K 때 혹은 18에서 20K 때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이거 시나리오 또 있고 중간에 또 사이클 중에 되게 중요한 사이클이 뭐냐면, 지금은 이 주봉 200일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여기를 깨는 이 휩소 꼬리를 지금 어쨌든 달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RSI 제가 빨간 선은 26.03인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올라서 27.14예요. 근데 주봉과 월봉에서 RSI가 역대 최저였다. 최저였습니다. 최저. RSI 역대 최저. 이거는 전체에서 가장 최저였어요.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이런 자리에서 뭐 현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조금 그렇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멤버십방이랑 그 다음에 그 카톡방 이런 데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라나 이것도 다 2차 타겟 갔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 월봉상 가장 낮고요. 역사상 가장 낮아요. 이거 2011년부터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주봉인데 이거는 비트 스탬프라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모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가장 낮은 구간이긴 합니다. RSI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얘는 RSI가 낮았을 때 항상 최저점 꼬리를 달았던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최저점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떤 주봉상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이 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2만을 깨고 19,000, 18,000, 뭐 17,000 이렇게 가더라도 주봉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가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8,000부터 2만은 굉장히 주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찐반등이다, 뭐 기술적 반등이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반등이 이 정도 구간이나 혹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나 여기까지 중기적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매우 좋은 손익비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현물은 괜찮았다. 그러나 왜 선물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점을 잡겠다고 선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숏이랑 롱 다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숏 타점을 잡을 때도 선물방에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K, 22,000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타겟을 갔죠. 거의 한 뭐 1000불 가까이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전환을 했어요. 롱전환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어쨌든 오늘 금리 인상이 75bp로 결정이 됐고 예상치 부합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안도랠리 그리고 반등이 좀 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4시간봉에서 여기 저항 22,800 그리고 한 24,000 정도에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1시간봉이 이렇게 낮아지는 시점, 1시간봉에서 141선과 200일선에서 만약에 이후에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평이 모이면서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는다, 꾸역꾸역.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로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양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4,000, 23,000 이 구간까지는 조금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이거에 맞춰서 알트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과정에서 알트가 조금 많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좀 되돌림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항상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오를 때 추격 매매를 한다라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는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처음이나 그리고 두 번째 정도는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시장이 되게 선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한 75bp를 했을 때는 증시랑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확실성에 예민한 것이지 항상 가격은 선반영을 되는 추세에 가깝겠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느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기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좀 더 영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다음 타겟은 저는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끌족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지금 뭐 6, 7% 아직까지 뭐 간다 만다 이렇게 그냥 기사로만 나오지만 나중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칼날을 조금씩 들이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번에 자산시장의 타겟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크립토랑 증시는 어느 정도 회복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장이라 그래서 바로 뭐 상승장이 간다는 게 아니고 조정 사이클인 거죠. 그러니까 좀뭐 박스권이나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뭐 오르나 떨어지나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고 영상도 올릴 거니까요. 끝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